퇴직금 받고 나서 10년 버티는 사람들의 숨겨진 노하우. 김주임이 회사에서 나온 건 예상보다 빨랐다. 50이라는 나이에 명예퇴직이라는 포장지를 두른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28년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야 했다. 김주임처럼 50대 초중반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여전히 60세에서 65세 사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노후 생활의 성패를 가른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도 여유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다. 첫 번째, 퇴직금을 절대 통장에 그냥 두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이것이다. 퇴직금을 받으면 일단 안심이 되어서 당분간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박 과장의 경우를 보자. 그는 퇴직금 2억 원을 받고 처음 1년은 아무 계획 없이 썼다. 가족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시작했다. 1년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1,500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퇴직한 최 대리는 달랐다. 그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장기 보관용 통장으로 구분한 것이다. 생활비 통장에는 향후 3년간 쓸 생활비만 넣어두었다. 월 200만 원씩 36개월이면 7,200만 원이다. 비상금 통장에는 의료비나 급한 일에 쓸 3천만 원을 따로 보관했다. 나머지 돈은 장기 보관용으로 절대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니 돈 쓰는 속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생활비 통장에서만 돈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되었고 큰 돈이 들어간다는 압박감도 줄어들었다. 두 번째, 고정비부터 철저하게 줄인다. 직장을 다닐 때와 퇴직 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입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출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퇴직금이 빨리 바닥나는 이유다. 성공적으로 10년을 버틴 사람들의 공통점은 퇴직과 동시에 고정비부터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이 부장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다. 그는 퇴직하자마자 보험부터 정리했다. 직장인 시절 가입한 여러 보험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해지했다. 월 보험료가 1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자동차도 바꿨다. 배기량이 큰 중형차에서 경차로 바꾸니 보험료, 세금, 기름값이 절반으로 줄었다. 통신비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모두 요금제를 최저 단계로 내리고 집에서는 와이파이만 사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식비였다. 외식 횟수를 대폭 줄이고 집에서 해먹는 비율을 늘렸다. 부인과 함께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골라 사고 냉동실을 적극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월 식비가 8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고정비를 줄이니 월 지출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절반이 되었다. 같은 퇴직금으로도 2배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 부업이나 일거리를 반드시 찾는다. 아무리 절약해도 퇴직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업이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돈을 많이 주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다. 정 과장의 경우가 좋은 예다. 그는 30년간 회계 업무를 했던 경력을 살려서 소상공인들의 세무 업무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 한 곳에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다.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운전 경력을 살린 홍 대리가 있다. 그는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들과 달리 중년의 안전운전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단골 고객들이 많이 생겼다. 주말과 저녁 시간만 일해도 월 7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 네 번째, 절대 투자나 사업에 큰 돈을 쓰지 않는다. 퇴직금을 받으면 갑자기 사업욕이 생기거나 큰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퇴직금을 날려버린다.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같은 창업 아이템에 몇 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신부장도 비슷한 유혹을 받았다. 지인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꼬드겼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대신 그가 택한 방법은 아주 보수적인 투자였다. 퇴직금 중 일부를 정기예금과 적금에 넣어두고 일부는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다. 수익률은 연 3%에서 4% 정도로 높지 않지만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퇴직금은 마지막 버팀목이에요. 이걸 잃으면 정말 끝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쓴다. 젊을 때는 건강을 잃어도 회복이 빠르지만 중년 이후에는 한 번 아프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 또한 몸이 아프면 부업도 할 수 없게 되어서 수입원이 끊어진다. 성공적으로 10년을 버틴 사람들은 모두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했다. 조 부장은 퇴직 후 운동을 시작했다. 헬스장에 가는 대신 동네 뒷산을 매일 등산했다. 돈도 들지 않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 또한 금연과 금주도 실천했다. 담배와 술값도 아낄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서 좋았다.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았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이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았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완치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치과 치료도 미루지 않았다.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했다. 치과 치료비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의 절약이었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든다. 회사 동료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어진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김 차장은 퇴직 후에도 예전 직장 동료들과 꾸준히 만났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목 도모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일자리 정보를 얻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다. 또한 동네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고 동네 등산 모임에도 나갔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쌓을 수 있었고 나중에 부업 기회도 생겼다. 인맥 관리에서 중요한 건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일곱 번째, 가족과의 소통을 늘린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특히 배우자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마주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때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족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썼다. 특히 배우자와는 퇴직 후의 계획을 함께 세우고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박 부장 부부의 경우를 보면 퇴직 후 아내가 집안일을 전담하고 남편은 부업과 집수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큰 돈이 드는 여행보다는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해주려고 노력했다. 또한 손자녀가 있다면 육아 도움을 주면서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했다.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특히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족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보낼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하다. 8번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한다. 퇴직 후에는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문제가 된다. 아무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고 무료함을 달래려고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된다. 현명한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취미를 찾았다. 강 과장은 등산을 시작했다. 장비만 한 번 사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 또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이대리는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다. 도시 근교에 작은 텃밭을 빌려서 채소를 키웠다. 처음에는 서투르기도 했지만 직접 기른 채소로 식비도 아끼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독서에 푹 빠졌다.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짜로 책을 빌려 읽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도 좋았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서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고 우울감도 예방할 수 있다. 9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했다. 우선 실업급여를 빼먹지 않았다. 퇴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훈련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도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금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사회적 의미도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건강보험료나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도 있다. 소득이 줄어들면 이런 공과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 꼭 신청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많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제도들은 혼자서는 찾기 어렵다.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인터넷에서도 꼼꼼히 찾아보는 것이 좋다. 10번째,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단순히 10년을 버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10년 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다.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보고 그 금액으로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 계산해 보았다.
만약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준비도 했다.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상품을 미리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가입도 했다. 또한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도 고려했다.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가족과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두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으로 10년을 버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노하우들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퇴직을 불행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지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생긴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또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게 된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20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견디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분명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있을 것이다. 퇴직금으로 10년을 버티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한 10가지 노하우가 여러분의 퇴직 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모든 분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퇴직 후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올바른 준비와 실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어 보자. 그 첫걸음이 바로 성공적인 퇴직 후 삶의 시작이 될 것이다. 퇴직 후 10년을 성공적으로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퇴직금이 얼마나 있고 매월 얼마씩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 모두가 상황을 정확히 알고 협력해야 한다. 혼자서만 절약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예전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금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가족회의를 열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절약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퇴직 후에는 직장 건강검진도 받을 수 없고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맥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끔씩 연락하고 만나면서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과 같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는 어렵다. 대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투자에 대한 유혹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빠른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들이 많다. 하지만 퇴직금은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만 관리해야 한다. 생활 패턴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매일 할 일을 정해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사회와의 연결고리도 유지해야 한다.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막막하더라도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제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금이라도 있어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세상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 후 10년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자. 그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퇴직 후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